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의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을 하다 보면요, 이거 하면 안 좋은 건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하게 되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서 그 몰빵 들어가면 왠지 위험한데 라고 생각하면서 불구덩이에 뛰어들듯이 막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남들이 막 다 빚내서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긴 하지만 그래 안 좋은 것 같긴 하지만 왠지 이번 한번 베팅해볼까? 막 이런 심정으로 하는 것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라는 그 얘기 자체가 듣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효력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자기도 알거든, 그걸 하면 안 되는 거를. 그런데도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 그런 건 이제 뭐 제쳐두더라도 가만 보면은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남들 다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해 라고 하는 건데도 그게 이제 알고 보면 안 좋은 것들이 있다는 그런 것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께 얘기를 하면서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하지 말자 시리즈 2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뭘 하면 안 되는지, 통상적으로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하면 안 좋은 거 그게 뭔지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그걸 안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지 대안까지 또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삼룡물산이라는 종목을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과연 삼룡물산의 최적의 매수 타이밍은 언제인가? 나는 언제 어떻게 사는 게 이게 최고의 수익을 만들 수 있는가? 이런 고민들 많이들 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되게 많이 좀 방황도 해보셨을 것 같고, 근데 타이밍 좋게 잘 살려고 하는 게 결국에 투자자의 주식을, 계좌를 망친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해드리고 싶어요. 아이러니하죠. 잘하려고 하는 건데, 그리고 이게 나쁘다라고 생각 안 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자신의 주식 계좌가 망가질 수도 있고 주식 투자 자체가 망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하지 말자를 얘기하고 싶은 거는 타이밍 좋게 잘 사려고 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저희 방송을 처음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을 거예요. 주식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타이밍이라는 게 정말 절대적으로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테니까, 그럼 그걸 빼면 뭘 어쩌라는 얘기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한편 또 저희 방송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금방 또 이해가 되실 부분이기도 한데, 오늘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타이밍이라고 하면은 최적의 타이밍인가, 뭐 적당히 좋은 타이밍인가, 뭐 여러 가지 좀 생각할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부분들도 제가 좀 물어보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보면서 자세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잘 산다는 거, 최적의 타이밍에 산다는 거는 결국에는 언제 어떻게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잘 산다는 거를 이행하기 위해서 언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고민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이런 데서 사서 딱 사가지고 이런 데서 팔면은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상상 다들 해보셨을 거고, 이런 식으로 최저점 나와 있는 데서 이런 데서 내가 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내가 이런 데 팔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혹은 여기까지는 아니어도 돼, 나는 여기서만 팔아도 괜찮아, 그리고 최저점 아니어도 돼, 나는 여기서만 사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셨을 것 같아요. 투자를 하는 분들이라면은 이런 생각 당연히 해봤을 것 같습니다. 저도 과거에 해본 적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런 거 자체가 결국에는 언제 어떻게가 복합적으로 고민되는 건데, 최적의 타이밍을 잡는다는 건 결국 언제에 해당하는 거예요. 언제 살 것인가. 그게 사실 언제 사면 잘 사는 것 같다가 있지도 않지만, 설령 있다고 가정해도 언제 사나, 이때 산다, 이때 산다,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좀 일시적인 한 타이밍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수익을 잘 내기 위해서는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높은 비중은 결국에는 몰빵에 가까운 형태를 보여주기도 해요. 그래야 효과가 극대화되니까. 설령 몰빵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최적의 타이밍을 맞춰야 됩니다. 이때 산 게 최적의 타이밍이 맞아 틀려, 이때 산 게 최적의 타이밍이 맞아 틀려. 자, 지금은 지나갔으니까 이게 최적의 타이밍으로 보이지만, 현실에서 실전 투자자들은 지금 뒤에 상황이 보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게 맞아 틀려를 항상 고민해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이거를 다 맞출 수 있나요? 한 시점을 맞아 틀려로만 구분하게 되면은 다 맞추기가 어렵다, 대부분 놓친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고요. 반면 언제가 아닌 우리 매수를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방법으로 접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 사는 게 매수를 잘하는 건가가 아니라 어떻게 매수를 해야 잘 사는 건가, 그 방법으로 접근을 해보게 되면은 수익을 지속적으로 잘 내는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분할 매수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분할. 그러면은 이 분할을 위해서는 여기서 최적의 타이밍을 맞춰서 한 시점에 딱딱딱딱 들어가는 게 아니죠. 왜냐? 최적의 타이밍에만 분할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분할 매수했어요. 여기서 매도하게 되면은 분할했으니까 비중 적으니까 수익 별로 못 내는데 이런 생각 바로 들 거고, 여기서 비중이 별로 없으니까 안 팔고서 그냥 있다가 여기서 분할 매수 다시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전에 수익권에서 여기선 난 도대체 뭘 한 거지?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분할 매수를 한다, 이거를 기본으로 가지고 가기 때문에 어떻게 매수하는지를 진지하게 고민을 한다면은 최적의 타이밍을 한 시점에서 땅 해서 잡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분할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큰 범위를 잡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말은 여러 번 분할해서 매수를 하는 행위를 내 매매에 포함을 시킨 거예요. 이렇게 포함을 시킨 이유는 결국에는 비중하고도 연결되죠. 이때 최적의 타이밍에 정말 좋다라고 생각하는 한 시점, 그 점에서 빵 매수를 하게 되면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지만, 이거를 분할해서 나눈다는 거는 아예 하락하는 거를 받아주는 흐름도 고려하고 횡보하는 흐름도 고려해서 이때는 내가 비중을 채워가는 흐름으로 역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분할해서 범위를 잡는다. 결국에는 타이밍 좋게 잘 산다는 거는 한 타이밍에서 땅 잘 사는 게 아니라 특정 범위를 잘 이용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듣기에 따라서는 이게 똑같은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타이밍 좋게 잘 산다라는 거를 누군가는 여기서 사서 이게 좋은 타이밍이었지만 바로 상승이 되는 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오를 수도 있어, 나는 그 정도는 열어두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에게는 전체 범위라고 말씀하신 이게 타이밍처럼 들리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지 분할을 했느냐, 그냥 좀 한 번에 들어가서 좀 기다리느냐, 그런 차이지 뭐 그게 그렇게 크게 다른 얘기인가? 왜냐면 이 범위라는 것도 이 범위의 타이밍일 텐데 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좀 다른 얘기일지 같은 얘기일지 그게 일단 궁금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거를 같은 뉘앙스의 느낌으로 들리시는 분들은 그러면은 이 한 시점 그것만 딱 버려주시면 돼요. 정확하게 구분을 하게 되면은 이 범위를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한 시점을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정말로 다릅니다. 정말로 다른다는 거는 실전에서는 이거는 차이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자, 그리고 이게 시점을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제 이 정도는 알아요. 우리가 이 타이밍을 절대적으로 맞출 수는 없다라는 거는 알잖아요. 이거를 만약에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단 그거는 저희 방송을 보기 전에 뭔가 좀 크게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그래 그거는 못 맞추지, 100%는 못 맞추지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몰빵을 들어가더라도 내가 가진 전재산이라던가 막 집문서까지 태워가지고 막 들어가고 그런 게 아니라 적어도 분산을 하잖아요. 분할하고는 조금 다르게 종목을 좀 여러 개를 나눠서 이런 타이밍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예를 들어 뭐 좀 극단적이지만 100개 정도를 들어간다. 한 번에 들어가는 건 아니겠죠. 들어가고 예를 들어 내가 1억 있으면 100만원씩 이런 걸 막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좋은 타이밍이라고 이제 추려진 것들이기 때문에 좀 확률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때 팔아가지고 수익을 낼 가능성이 크고, 좀 그렇지 않고 이렇게 좀 떨어지는 이런 흐름이 나오면 좀 적당히 기다렸을 때 본전 정도쯤에라도 나온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것도 많이 하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타이밍적으로 접근을 했지만 뭐랄까 그 타이밍에 100% 의존한 건 아니지 않나? 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타이밍에 의존한 게 맞다라고 생각은 들고요. 왜냐면은 실제로 이렇게 투자해 보신 분들은 느낄 거예요. 100개의 종목에서 문제는 한 7, 80개가 정말 시장 좋을 때 아니고는 7, 80개가 하락을 합니다. 뭐 많아야 10개, 20개 정도가 수익권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에 막 오르는 경우는 저 정도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맞출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네. 그럼 문제는 여기서 올라가는 수익금이 여기서 떨어지는 손실금을 커버할 수 있느냐? 커버가 일단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더 욕심을 내서 여기서 설령 샀다고 하더라도 이런 데서 팔기가 힘들어지죠. 왜냐? 이게 자꾸 눈에 밟히니까. 그리고 여기서 잘 팔았다고 하더라도 비율적으로 이 100개 투자에서 10개, 20개를 맞추기 위해서 70개, 80개를 계속 손실 보는 상황을 만들 것 같으면 이게 효율적인가? 라고 생각하게 되면 되게 비효율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럴 것 같으면은 차라리
애시당초 10개, 20개를 정예로 제대로 잘 관리하면서 하게 되면은 이 중에서 진짜 18개, 19개를 다 수익으로 만들고 마이너스 종목은 1개 정도 또는 0개 정도 이렇게 만들면서 쌓아 올려가는 게 무조건 수익을 쌓아 올려가는 데는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자, 이거는 제가 이렇게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시장 좋을 때는 7, 80개가 그냥 바로 오르고 10개, 20개가 물리거나 뭐 좀 그런 상황까지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만약에 경험이 있다면은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요즘 같은 때죠. 그러니까 막 1년 넘게 막 하락을 한다던가 이런 게 이제 되게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락이 이어지게 되면은 대부분은 다 이런 결과를 낳게 되고,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이 물려있는 얘네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거를 생각했을 때 결과적으로 얘네들을 지금 제 말에서도 보였지만 어떻게, 하우가 남는 거잖아요. 웬이 아니라 이제 얘네들을 어떻게 하지? 라는 이 어떻게가 결국은 질문으로 남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어니스트님은 지금 관리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럴 거면은 이렇게 다 저질러진 다음에 하우를 걱정할 거보다는 애초에 이렇게 좀 정의 부대를 만들어서 하우를 고민하면서 잘 키워나가는 게 낫다, 이런 뜻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요즘에 물린 분들 많을 텐데 어떻게 물렸는가 생각해보면 다 대부분은 이런 특정 시점에 뭔가 베팅을 했다가 존버를 하게 된다던가 그런 케이스가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을 돌아보거나 본인의 주식 계좌를 살펴봐도 저희가 얘기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듣긴 했지만 뭐 범위를 지정해라 막 이런 얘기를 했지만 좀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께 설명을 더 하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타이밍 좋게 잘 살려고 하지 말아라. 예를 들면은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판다, 이런 것들을 일단 생각하지 말아라. 주식 투자를 잘하고 꾸준하게 수익을 낸다는 거는 이 빨간색 네모친 이 안에서 하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여기서 매매를 해서 유리함을 확보를 하는 거고요. 그 유리함을 확보한 사람만이 여기서 매도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거를 들어보면은 뭔가 좀 그 바닥권에서 횡보하고 있는 애들을 천천히 사라, 분할 매수해라 라는 얘기처럼 들리는데, 그럼 결국에는 횡보하는 이런 주식을 찾아서 그 들어가는 시점을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타이밍 아닌가? 이렇게 또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예시를 들어서 그런 건지 뭔가 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에는 분할, 이 분할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해봐라, 여기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절대로 비중을 한 타이밍 한 번에 내 비중을 다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비중을 채워가는데 나눠서 채워야 돼요. 그러려면은 여기서부터 계속 특정 매수가 연속적으로 이어져야 돼요. 연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거는 어떤 한 시점을 잘 사는 게 아니라 언제가 살 수 있을 때인가, 언제가 사면 안 되는 때인가, 자신의 비중을 생각하면서 그 자체를 고민을 해보게 되면은, 지금은 예시로 이렇게 횡보하는 굉장히 쉬운 박스를 예시로 들었지만 이거는 쉬워서 예시를 든 거고요. 이게 실력이 쌓이게 되면은 이런 하락하는 이 상황에서도 매수를 타이밍적으로만 보게 되면 되게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거를 되게 좋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풀어갈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이게 되고 나면은 이렇게 상승할 때도 그거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횡보하느냐, 하락하느냐, 상승하느냐, 이 자체는 내가 어떤 범위를 잡아서 이용을 할 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얘기를 여기까지 들으면, 아,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중장기 스윙 같은 거를 말씀하시는 거구나, 단타는 치지 말란 얘기인가, 또 이렇게 들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전혀 그렇진 않아요. 이게 일봉에서 지금 예시를 했지만 이게 정말 익숙해지고 빨라지고 컨트롤을 잘하게 되면은 이거를 분봉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여기 분봉에서도 보게 되면은 얼마든지 이런 범위 상황을 이용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잡아낼 수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고요. 이거는 분봉이냐 일봉이냐의 차이이고 자신의 스타일 차이이지 뭐 중장기 스윙에만 적용된다?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어디서든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자신이 매매를 빨리 하든 천천히 하든 사용하는 데는 문제는 없고요. 초보자일수록 근데 천천히 하는 게 좀 더 유리하다. 왜냐? 빨리 하는 걸 잘 못하니까. 이유는 그 차이지 매매의 차이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분봉 얘기가 나오면 헷갈리기 시작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이제 7월 22일 날 요 시점을 예로 들어주셨잖아요.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매수를 나눠서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분봉에서는 뭔가 좀 범위를 말한 것 같지만 이게 일봉으로 넘어가서 보면 7월 22일 날 여기에서 결국은 여기에 몰빵한 거랑 뭐가 다르지? 라는 또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뭐 좀 기간을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은 그냥 결국은 몰빵하게 되는 거 아닌가? 비중을 다 쓰게 되는 순간 그럼 그 순간 몰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아니 그럴 거면 내가 미리 들어가서 기다리자 이렇게 또 많이 흘러가거든요. 이게 어떻게 다른 걸까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사용할 수 있는 비중이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비중 컨트롤 능력 같아요. 비중을 여기서 방금 전에 질문하신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최적의 타이밍이지, 그럴 거면은 여기서 최대한 많이 들어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제가 말하는 최적의 타이밍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매매를 잘하고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 범위를 잡는다는 거는, 이거는 그냥 이러한 상승 흐름 안에서의 중간에 매수가 섞여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맞는 비중이거든요. 결국에는 이 차이가 여러분들이 차트상에서 뭔가 되게 아까도 얘기했던 되게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자리를 범위로 잡았었을 때 여기서 내가 어느 정도의 비중을 사용하면서 끌고 갈 수 있는지, 이 물음표를 먼저 해결해야 돼요. 이거를 언니님 이 비중을 저는 그러면 얼마만큼 가지고 가면 되는 건가요? 저 자리에서는 비중 얼마만큼 들어가면 맞는 건데요? 이런 질문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자신의 실력이나 경험치나 이거를 매매하는 스타일이나 이거에 따라서 너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비중 컨트롤을 찾아가는 거다. 그리고 그거를 무시하고서 그냥 자리 타이밍만 가지고 매매를 할 수는 없다. 범위 안에서 내가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는 이상적인 그 한 시점을 포함해서 매매를 하면 되고, 그 포함을 할 때 적정 비중이 어느 정도가 맞는지를 계속 고민하고 찾아가야 된다. 그거는 진짜 훈련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전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 얘기 잘 들으셨나요? 이거는 주식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사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에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나는 이게 될 것 같아. 이렇게 좀 공부를 하면은 이 슈팅 나오는 자리를 미리 알거나 아니면 나오는 중간에라도 알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접근을 하시죠. 그리고 어느 정도는 알아요. 이거 공부 안 한 분들보다 잘하게 됩니다, 이거 하면은. 근데 진짜 문제는 이렇게 해서 이걸 어느 정도로 알게 된 분들이 차라리 공부 안 한 분들보다 돈을 더 많이 잃어요. 이게 주식시장이 진짜 그런 게 아이러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알게 됐거나 아니면은 알면 안 되는 영역에 들어간 그런 케이스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말은 곧 주식을 좀 잘못 바라보고 있었다. 여기서부터 좀 들어가야 되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이 유튜브 말고도 클럽이란 걸 했고, 아까 어니스트님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저희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클럽에 가입을 해서 어니스트님은 그럼 뭐 어떻게 한다는 건지, 이런 상황에서 뭔가 범위를 어떻게 만들어 간다는 건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한다는 건지, 아까 이제 분봉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분봉에서는 뭐 이때는 어떻게 한다는 건지, 만약에 이때 잘 샀으면 이때는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건지, 그냥 팔고 끝내? 그게 또 아니거든요. 여기서 또 어떻게 뭔가를 해요. 사고 팔고를 하면서 이 비중을 관리하고 계속 그 범위 안에서 내가 파도를 타면서 소위 갖고 논다고 하죠. 그런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되게 다이나믹한 그런 시점에서 딱 보면은 막 사고 파는 시점에서 보면 막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만, 이런 때 뭔가를 하는 거를 보면은 이게 뭐지? 이렇게 해도 되나? 라는 생각들을 좀 꽤 많이 하시거든요, 처음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들 그런데요,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막 이런 의구심을 갖는데요. 최근에도 어떤 회원분이 댓글에도 남겨주셨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싶은데 하란 대로 따라하다 보니 수익이 나 있더라. 하란 대로 따라하다 보니 물린 게 막 관리가 다 돼 있더라. 그래서 이제는 뭐 걱정은 안 하고서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믿고 따라가면서 배우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결국은 바라보던 이 관점이 어느 순간 맞춰진 거고, 그때부터는 의구심보다는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 좀 올바른 관점에서 해석을 하기 시작하게 된 거겠죠. 여러분들한테 좀 그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서 사실 저희가 유튜브를 해드리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공부하는 거 알려드리고, 여기서 어느 시점에 사야 되고 몇 프로를 팔아야 되고 그런 거 알려드려봤자 이 상태, 관점이 안 맞아 있는 상태로 물음표만 남게 돼 있는 상태라면은 그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어설프게 하다가 더 망하게 되는 케이스가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관점부터 맞추라는 뜻으로 저희가 오늘 영상도 공유를 한 거니까 잘 끝까지 보시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여러 번 보시고서 좀 어떤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지 의미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 말고도 사실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 번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인사이트를 드렸으니까 저희 영상 다른 것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 유튜브 말고 클럽을 통해서 실제 매매하면서 훈련시켜드리고 수익 만들어드리고 그 수익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종목을 관리하고 계좌를 관리하는 것들에 대한 노하우를 정말 빠짐없이 드리고 있으니까는 배우고 싶은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오세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이 여러분들 오시기에 정말 너무 좋은 때입니다. 남들 주식시장 떠난다 그러고 한탄한다 그러고 찐바닥이 어디야 막 이거 찾고 있고 막 그것도 타이밍이잖아요. 막 그러고 있을 때 지금 오셔서 하나하나 이제 훈련하시는 게 제일 도움 많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클럽 어떻게 가입하는지 설명 한번 드리고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주식비더 공유카페로 검색을 하시고요. 메뉴에 나오는 요 검색 결과 누르시면은 저희가 운영하는 이렇게 생긴 카페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카페 가입하기 한번 눌러서 진행을 해주시고요. 진행한 이후에 요 아래 보면 투자클럽 공지 보러 가기 있죠. 이거 누르시거나 전체 글 보기 눌러서 필독 공지 있죠. 이거 눌러서 입장하시면은 저희가 운영하는 클럽에 대한 가입 안내를 이렇게 쭉 해놨습니다. 이 글하고 영상, 중간에 영상도 2개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것까지 다 플레이해 보시면 어떤 클럽인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쭉 내려보시면 아래쯤에 가입 신청서 작성하기 버튼이 있어요. 이거 눌러가지고 폼 쓰시면은 저희 쪽에서 컨택해서 가입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시면은 이미 기존에 이제 가입해 두신 선배분들, 막 몇 개월 되신 분들, 길게는 막 5년차, 6년차 막 이렇게 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선배분들하고 함께 이제 어니스팅님 밑에서 매매하는 거라서 혼자 할 때랑 다르게 정말 매우 유익한 공간으로 저희가 시행착오 겪으면서 만들어 놓은 곳이니까 믿고 오셔서 참여해 보시기를 또 권장을 드려 볼게요.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